네, 이번 순서는 이번 우리 총파업 투쟁의 선봉에 서서 우리 4,200 조합원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우리 문미철 지부장님을 모시고 교섭 상황 및 대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반갑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지부장 문미철입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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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 뵌 게 두 번째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자주 뵌 것 같아요? 너무 친근하고 좋습니다. 양산, 제가 잘 보이나요? 우리 양산 조합원님들 부채 한번 들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기가 3초가 늦습니다. 어제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오늘 저녁 5시에 끝장 교섭을 한번 하겠다. 파업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희가 병원장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교섭이 중요한 만큼 밤을 새워서라도 노사간 의견을 좁혀보고자 기다렸습니다. 양산병원장이 차가 밀린다는 이유로 6시 반에 보자고 해서 그때까지 또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사측도 부산 양산 병원장을 비롯해서 부원장, 기조실장, 간호본부장, 각 팀장 해서 한 15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말의 기대를 좀 했습니다. 자, 이제 좀 풀리는 것인가. 우리가 5일 동안 투쟁해서 우리의 의지를 좀 보여줬으니까 사측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갔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들어가는 교섭장 입구에 기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희의 교섭은 이제 우리 원내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과 양산 시민들의 모든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도 와서 밖에 의자를 갖다 놓고 복도에서 대기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말이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어제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앉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왜 자꾸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하느냐. 그래서 자신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대책을 세웠다 이러면서 첫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어제 혹시 문자 받으셨죠? 2021년도 이사회 공고사항에 따라서 조만간 설문조사를 하고 조속히 협의하겠다. 그게 자신들의 대책이랍니다. 그게 뭐냐? 갑자기 뜬금없이 원장이 전 직원들한테 약속한 거다. 조속히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이 요구는 걷어달라 이 얘기를 합니다. 문자 한 통 받고 이것이 나의 의지다 이 얘기를 해서 그런 교섭은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집을 사고 팔 때 제가 문자를 주고 언젠가는 돈 드릴 테니까 이 집 주세요 하면 여러분 집을 넘깁니까? 그러면 조속히의 기간은 언제입니까? 했더니 그거는 원장 임기 내랍니다. 조속히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은 5년을 기다렸다. 2019년도에 그 뜨거웠던 여름에는 30일간 단식 농성을 했고 2019년 12월 말에는 이 로비 이 바닥에서 수십 명이 머리를 깎고 한 달간 파업을 하고 여기 스티로폼을 깔고 그렇게 누우면서 절절하게 외쳤다. 그런데 그때도 노동자 요구를 외면하더니 또 코로나19라고 지난 3년을 또 기다렸다. 그래서 5년을 기다려서 왔는데 한다는 말이 병원장이 보낸 문자 한 통 믿고 기다리랍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심지어는 양산의 부원장은 원장님 말씀을 믿어야지 왜 안 믿냐고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가 교회냐고. 나는 단체 협약을 맺으러 왔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병원장이나 사람이 자기가 옷을 벗고 싶답니다. 자신의 진심을 보여준다고. 진심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옷 벗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문제입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불법 의료 막겠다고 불법 의료 개선 TFT 만들었지만 그 문서에 매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한다고 병원장 도장 찍힌 이 문서가 있어도 지금 3년, 4년이 지났지만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장이 도장을 찍고 문서화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직원들한테 보낸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문자 한 통 믿고 우리의 파업을 접으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잠시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내려가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인심 쓰는 것처럼 하면서 어제 몇 가지를 준비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섭을 풀어보자 합니다. 병원이 준비했다는 아닙니다. 야식비 건당 500원 인상, 식대비 월 10,000원 인상, 감정노동 휴가는 4일에서 5일로 늘려줄 수 없고 연차 100% 사용 시 주는 특별휴가 하나를 이틀로 주겠답니다. 그리고 엄청 인심 쓰는 것처럼 아까 그 문자 내용을 프린터해서 원장이 사인을 해줄 수 있답니다. 자, 내용이 뭔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속히 협의를 시행한다. 문자로 믿을 수 없다니까 거기다 사인을 해준답니다. 서울에 그 빗속을 들고 갔습니다. 우리의 파업이 왜 정당하다고 하냐면 우리는 국민들의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우리 보건노조는 수년간 투쟁을 해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2026년까지 전면 확대시키는 나라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렇듯 국민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인력 충원과 법과 제도를 바꾸는 투쟁을 하는 우리들에게 야식비 500원, 식대비 10,000원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토록 외쳤던 불법 의료 문제, 가슴 절절한 사연 우리 다 기자회견 때 듣지 않았습니까? 정성훈 병원장이 인터뷰에서 우리 병원은 앞장서서 잘 지키고 있답니다. 무슨 노력을 했죠? 본인이 부원장으로 진료처장으로 있던 3년, 코로나19 3년 불법 의료 나아진 게 있습니까? 의사들이 회진이나 한번 제대로 오던가요? 지가 와서 보면 되는 환자를 전화로 이것저것 지시하고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한 건 본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불법 의료 막겠다고 했습니다. 인력 충원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제 또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1월부터 4월, 5월까지 연차나를 못 쓴다. 병가를 쓰고 싶어도 미안하단 말부터 해야 되는 내 자신이 너무 싫다고 합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그래서 좀 쉬어야 되는데 오히려 동료들이 나 때문에 더 일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 불법 의료에 대한 문제, 우리가 제기했던 각종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어제 저는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했는데 우리에게 들어온 건 야식비 500원과 식댐 월 10,000원이 전부였습니다. 감정노동 휴가도 전체 직원들한테 주기 아까우니까 연차 100% 주는 사람한테만 하나 더 준다는 그런 얄팍한 꼼수로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밖에 나왔더니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했냐고. 차마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습니다. 야식비 500원 받아서 좋다고 하겠습니까 저희가. 부산 시민이 할까봐 부끄럽고 양산 시민이 알면 놀랄까봐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요구는, 이 제안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우리 자존심, 노동자의 자존심이 있지 이거 받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는 파업을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불법 의료 이젠 끝장내겠다고, 인력 확충 확실히 받아내겠다고, 그동안 채용직급 상향 4번이나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병원 때문에 우리 자동승진제도 개선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나이트 누적 오프제는 어떻습니까? 한 달에 나이트 2번, 3번 할 때마다 생기는 오프는 잠만 자는 오프입니다. 그렇죠? 1년이면 30개가 넘는 내 오프는 잠만 자고 없어지는데 15일당 하나, 그 보상이 1년에 꼴랑 3개 내지 4개 공과로 대신되고 있습니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파업을 해서라도
우리의 투쟁으로 돌파하겠다고. 어제 그래도 저는 성과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저들도 두려워한다는 것을, 우리의 파업에 위력이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느낍니다. 처음에는 관리자들 앞에서 병원장이 이주근 사적은 자기는 아무 한도 안 내고 버티겠다 큰 소리 쳤답니다. 단 5일 만에 교섭장에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파업의 위력을 저들은 점점 느끼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교섭 테이블에 어쨌든 올라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보면 저희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신들 입맛대로 용역으로 남길지 직접 고용을 할지 자회사를 할지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이 방식은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회 공고사항이라서 무조건 따라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 이사회에 노동조합 참여시켰습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같이 합의한 내용입니까? 이사회 공고 따르겠다고 저희가 약속했습니까? 그걸 왜 우리한테 강요합니까? 약속은 지가 해놓고 따르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방식이 정작 당사자인 우리 사천조합원, 우리 500 비정규직 조합원의 의견은 전혀 배제된 채 자신들의 입맛대로 결정한 것을 무조건 통보하고 따르라고 한다면 우리가 파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힘을 좀 더 냅시다. 까짓 거 안 되면 한 달, 아니 필요하면 2달이라도 한번 싸워봅시다. 병원장이 교수들 모이는 교수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노동조합은 암적 존재라고 했답니다. 아직도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들만 이 병원의 주인으로 남고 싶고 우리는 아직도 자신들이 시키는 일이나 하는 사람들, 감히 그냥 조금 야식비 500원 주고 식대비 10,000원 주면 그저 만족하고 일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파업은 우리가 이 병원의 당당한 주인임을 선언하는 파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을 살리는 파업, 당당한 이 주체로서 쓰는 파업입니다. 끝까지 싸울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힘차게 외쳐봅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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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잡으면 팔을 이렇게 올리는구나. 예, 그렇다고 교섭의 끈을 놓은 건 아닙니다. 오늘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또 설득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듯이 파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길게 갈 때는 즐겁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많은 동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끄떡 없습니다. 파업 대우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끝까지 싸워서 우리 승리하고 현장으로 돌아갑시다. 하실 수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